자, 이제 어레이 관련된 랩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는 코드는 우리가 어레이를 만드는 코드이죠. 어레이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 오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 2, 3.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 특정한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거를 좀 띄워서 여기 놓고요. 자, 이것을 여러분께서 프린트를 하는데 그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레이를 프린트할 때는 좀 특별한 그러한 메소드가 사용이 됩니다. 어레이스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toString을 이용해서 어레이를 우리가 프린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스트링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도 우리가 어레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타입을 정해서 자, 이렇게 int array of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인티저여야만 하겠죠. 그래서 인티저 타입의 어레이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보시면 여기에 뭐 array size라든가 array sum 보시면 이것이 어레이에 따라붙는 내장 함수들이 있죠. 이것은 인스턴스들이고요.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레이를 크기를 얘기할 때는 array.size 또 어레이 인티저 어레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메소드가 바로 sum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선 어레이를 toString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의 길이를 자 array.size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의 인티저 어레이이기 때문에 전체 합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닷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어레이의 인티저 어레이의 합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인덱스, 그러니까 중괄호와 인덱스를 사용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getter나 setter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getter 안에 2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중괄호 안에 2를 집어넣거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getter나 setter 그리고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setter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인덱스 두 번째 자리에 7을 집어넣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인덱스 0자리에 8을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쭉 for를 사용해서 array 사이즈에서 하나 뺀, 왜 하나를 빼죠? 그렇죠.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rray를 프린트해 볼 수 있고요. contains는 뭐죠? 컨테인스는 이 어레이 안에 4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true가 나오죠. 자, 이렇게 4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contains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for에 사용되는 요 in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자, 어레이 안에 4가 있어. in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2차원 배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버스로 이루어진 어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링이 이루어진 어레이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어레이 오브에 합쳐서 이렇게 심플 어레이 그래서 2차원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플래튼 시키는지 여러분께서 수업 시간에 이미 배우셨죠. 또 뒤에서도 플래튼 예제를 좀 보시겠고요. 우리가 어레이 하나하나를 프린트하는 방법은 자, 이 방법과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할까요? 네. 자, 이 방법과 이 방법이 모두 어레이를 프린트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건 요 아래로 좀 보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겠지만, 자, 이것을 우리가 프린트 해보면 하나하나 이제 엘리먼트, 그러니까 여기 심플 어레이 엘리먼트를 하나하나 프린트할 때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뭐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값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어레이 값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레이를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여기다가 자, arrays to string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안에 있는 엘리먼트까지 뭐가 문제인가요? 여기에 하나 빠졌나요?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우리가 직접 프린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먼트 안에는 그래서 첫 번째 어레이 안에는 자, 요거와 요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벗겨보면 한꺼풀만 벗겨보면 요것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요것을 벗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벗겨내야만 안에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중 배열, 2차 배열이기 때문에 다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가 요걸 통해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자, 요거와 요거를 가리키는 주소들인 것이죠. 그런 점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다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입니다. 플래튼 시키면 플래튼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평탄화 시킬 수 있는 거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이 다차원, 이렇게 1차원 배열을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 뒤이어서 두 번째 있는 것이 쭉 나오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 정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렬은 우리가 sort 함수, 그리고 sort descending, 그리고 sorted array descending, 혹은 sorted descend array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예제를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여기 지금 인티저 타입의 어레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4, 3, 2, 8, 4, 3, 2, 5, 9,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프린트해 보면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되고요. 자, sorted array다 sorted array는 뭐가 나옵니까? 자, 이 array가 sort가 되는 것이 아니라 sort된 값이 튀어나와서 여기에 sorted number에 카피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을 우리가 실행해 보면 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sort에서 sorted number로 카피하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보면 실행이 잘 되죠? 그래서 자, 요 sorted array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array에 정렬된 값을 던져주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그것을 역으로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내림차순으로도 출력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descending, sorted array, descending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는 것이고요. 원본에 대해서 바로 정렬하는 것이 바로 dot sort나 아니면 dot sort descending입니다. 한번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실행 결과를 보시면 자, 소팅이 잘 되죠? 자,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array의 그 결과값을 받아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include 시켜야 되는 것이 kotlin.collection.list를 include 시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array의 sort된 값을 리스트로 받아서 프린트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것이 뭐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이걸 소트하면요. 일단 이걸 소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어레이를 소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쓸 수 있는 게 자, 이걸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sorted array. sorted array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레이를 받아야겠죠. 근데 프린트아웃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print L을 하고 우리가 어레이를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arrays to string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items, 자, 뭡니까? sorted array.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잘 나오죠? 지금 보면 알파벳 순으로 우리가 소트가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파벳 순으로 소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길이의 크기별로 우리가 소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포가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캐시나 독이 그 다음으로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sort by라는 그러한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입력 파라미터고 이것은 리턴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사용해서 자, sorted by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이 items는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 이 아이템스의 length를 사용해서 사실은 이것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트링은 length라는 그러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length의 길이를 가지고 소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items라고 되어 있는데 it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2로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items에서 sort by는 자, 여기에는 반드시 요 엘리먼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템이든 뭐 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하셔도 여러분께서 수행은 똑같이 된다는 거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객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리스트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역시 sort by를 이용할 수 있겠죠. 똑같이 이 위와 마찬가지, 요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거 마찬가지로 자, 그 기준을 우리가 그래서 요 it이라는 것은 프로덕트의 객체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요 price는 프로덕트의 지금 그 클래스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클래스가 없네요. 클래스를 불러와야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프로덕트라는 것의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불러온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실행을 하면 자, 실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 프로덕트를 sort by, sort를 하는데 자, it은 뭐죠? 프로덕트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는 프로덕트를 가리키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이와는 좀 다르죠. 자, 그렇게 해서 it의 price를 중심으로 해서 sort를 하는데 또 그것을 뭐 하죠? 프린트 하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자, 이렇게 그 array.sort나 array.sort descending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본 배열의 정렬을 수행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프로덕트의 클래스인 프로덕트의 무엇으로? price로 정렬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 요걸 응용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에 프로퍼티로 length가 있으니까 이걸 불러온 것이죠. 똑같이 해서 여기 있을 요거를 우리가 이해해서 price를 하더라도 price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 똑같이 price별로 이렇게 소팅을 했고요. 이걸 name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자, name별로 이렇게 소트가 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이 it price든 in name이든 상관없겠죠? 이게 name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지금 현재 각각의 그 객체를 쭉 불러드리면서 프린트한 프린트 문장이 되겠어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예, 한번 여기 있는 것들 쭉 실행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이 sort with를 이용해서 자, sort with와 comparator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 제너릭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P와 P1을 읽어드려서 두 개를 비교해서 0과 1 혹은 마이너스 1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이고요. 아까 앞에서 보신 자, 요 sort by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sort with로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comparator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compare by라는 이러한 함수를 사용해서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건을 우리가 sort with랑 사용한 것이고요. compare by라는 자, 이러한 함수를 사용해서 자, name이나 price를 우리가 정렬 기준으로 삼는데 첫 번째 기준은 name이고 두 번째 기준은 price라는 것이죠. 그래서 product다 sort with에서 compared by 그리고 두 개의 파라미터 in name, i price를 집어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 첫 번째 기준은 이름이고 두 번째는 price로 우리가 정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지정된 필드 값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혹은 가장 큰 것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한번 내볼까요? 그래서 자, 이 프로덕트에서 프라이스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뭔가요? 125.99 키보드고요. 가장 큰 것은 지금 1500.99에서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렬된 것 가운데에서 정렬을 해서 가장 큰 것이나 가장 작은 것을 기준값을 가지고 골라낼 수 있는 것이죠. 자, 필터도 앞에 설명을 드렸죠. 필터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필터 값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골라내는 것인데 필터도 리턴 값이 뭡니까? 어레이고요. 또 for 위치는 뭡니까?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죠. 하나하나 뽑아내서 뭔가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분리시켜서 수행을 해보면 자 어레이에서 0보다 큰 엘리먼트만 골라내서 뭐하죠? 프린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무시하셔도 돼요. 예, 값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fruit 그리고 또 뭐 sort by, map, for 위치 여러 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어떤 부분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fruit의 필터를 적용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것들은 모두 골라내라 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뭐 해요? 자, 그냥 sort하는 것이죠. 예, sort하는 것이고 또 각각을 뭐 합니까?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프린트하라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여러분께서 실행시켜 보면 자, 프린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A인 건 골라내죠. 아보카도와 애플을 골라냈고 뭐 합니까? 대문자로 바꿔내서 지금 프린트하고 있죠.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어떠한 프로트라는 요 어레이에서 애플만을 골라내서 프린트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애플이 있다면 프린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인 문장과 그리고 어레이를 사용해서 애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프린트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필터의 수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요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레이가 프루츠죠, 프루츠. 자, 이걸 그대로 좀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뭐를 비교하는가 하면 자, 엘리먼트가 자, 애플인 경우 뭐 하죠? 우리가 자, 이렇게 사용하면 아마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마 리스트의 객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의 객체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뭐예요? 여기서는
소문자 애플이 나오면 대문자 애플에 느낌표를 붙여줬죠.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못 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어레이에 대한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